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뒤에 보이는 그 연두빛 수양보들이 완연한 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절은 완연한 봄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 실제 실업률이 거의 27, 8%까지 올라가서 청년 10명 중에 거의 한 3명 정도가 일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년들이 뭐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 포기, 출포까지 그야말로 치포, 결포, 출포, 삼포 시대의 청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청년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미 취업돼 있는 노조들의 기득권 집단들의 그 횡포는 지금 뭐 이루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노조원들은 전체 우리 2천여만 명의 피용자 중에서 약 한 10%, 최근에 이제 그 민노총이 한노총이 한 100만 명이고 민노총이 100만 명이었는데 한 30만 명 더 증가해서 13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뭐 한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기득권 노조들이 횡포가 계속되면서 청년들의 눈물을 더 크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쓸 때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노동 정책과 노조 정책은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법안 같은 거, 저번에 그 노동조합법 같은 거 이런 걸 개정안이 나올 때 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예컨대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원이 될 수 있고 유급이 돼야 되고 사업장 점거 파업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친노조법이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안 생기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반노동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친노조가 바로 친노동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친노조가 꼭 반노동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아침에 제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오정근 속속경제 기득권 이익 집단 노조의 시대착오적 요구와 청년들의 좌절과 분노,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LH가 쏘아올린 청년들의 분노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은 입학도 뭐 우리 조국 사태에서 보여줬지만 입학도 지금 공정치 못하다.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이 입학 문제인데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조국 사태를 보고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스펙들을 쌓아가지고 그것이 학종이라고 그래서 학생종합부죠. 그걸 가지고 입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100개가 넘는 스펙을 붙인다고 그래요. 그럼 대학에서 입학 사정관들이 볼 때 이게 뭐 열심히 한 학생으로 보고 입학을 시킬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고등학교 3년 동안 무슨 재주로 100개가 넘는 스펙을 만들어 붙입니까? 그러니까 품앗이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우리 교육계가 얼마나 지금 불공정한 상황 속에 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없는 학생들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열심히 공부해봤자 잘 안 되는 그런 불공정한 시대가 된 거죠. 병역 문제, 이번에 주매 사태, 아들 사태를 보면서 정말 가주세 그 얼마나 편하고 그것도 뭐 얼마 근무하지도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 와서 뭐 19일 동안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뭐 아팠겠 쪽에 집에 와 있는데 또 휴가를 더 4일 동안 연장하는데 전화로 연장하고 말이죠. 지금 다 그냥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저같이 과거에 군 복무를 35개월씩 근무한 사람들은 그리고 휴가 두세 번밖에 나온 거 외에는 나와 본 적이 없는 세대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완전 이건 뭐 특혜와 불공정 문제죠. 그다음 취업 같은 게 취업도 이번에 보면은 뭐 지금 그야말로 공공기관 기업 같은 데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공공기관 같은 데 전부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뭘 공부했는지 학점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뽑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뽑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소에서 중국인을 뽑기까지 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죠. 아무 과거를 보지 않고. 게다가 거기에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이름하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알바들이나 뭐 임시직들을 정규직화 시키면서 심지어는 어떤 공공기관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직원들 조사해 봤더니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의 사촌 이내 친인척이 16%나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부동산 투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는데도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그룹들, 공공 부문의 특권 계급이죠. 공공기관들, 관련 공무원들, 관련 정치인들, 정말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국민들을 오히려 적폐라고 몰아붙이면서 세금 폭탄을 쏟아붓는 집안집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면서 본인들은 정작 그 장막의 뒤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투기를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국민들, 더 나아가서 젊은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입학이나 병역이나 취업이나 부동산 이 모든 면에서 정말 공정치 못한 데 짓눌리고 있는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구원에서 그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공정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정말 마이너스까지 가고 있어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성장이 가장 높은 경제 분야에서 핵심 가치였는데 금년은 드디어 작년에는 공정이 가장 큰 빅데이터 분석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공정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희망이 없다 보니 비트코인 같은 것에 30대 남성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보고가 나왔습니다. 30대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30대 일평균 거래량이 39%를 차지하고 있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와 창업보다는 주식과 코인에 매달려야 되는, 최근에 주식에 그야말로 우리 동학개미다 모드에서 영끌 투자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지금 주식이나 코인에 영끌 투자, 막 영혼을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있는 대로 투자하는 이런 데 매달려야 되는 2030 세대의 우울한 현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노조원들은 정말 기도 않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발목 잡는 현대 노조 단체 협약 조항을 보면은 신차나 부분 변경 모델을 양산하기에 앞서 노조와 협의를 먼저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경륜진이 미래 신차 공장을 할당을 국내 공장을 최대한 우선 배치한다. 그런 얘기. 공장을 해외나 국내로 옮기는 것도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고, 신차 모델이나 부분 변경할 새로운 모델을 내려도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지금 여기가 앞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이오닉 5 사전 계약 대박 났지만 이게 전기차죠. 현대가 내놓은 전기차인데 대박 났지만 노사 활동으로 양산 일정에 지연되고 있다. 글로벌에서는 친환경차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는 매년 노조와 줄다리기를 되풀이해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EV6 출시에 앞서 온라인 예약을 받으려고 했다가 온라인 예약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영업직 노조원들이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노조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 인제 지금 현재 모든 나라들이 테슬라라든지 벤츠나 BMW 등 모든 나라들이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지금 왜냐면 플랫폼 시대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노조의 목리로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라고 하는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반으로 만든 아이오와 5 양산이 한 달가량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기 화물차와 수소차 충전소도 지금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왜냐면 운송이나 에너지 업계의 이익 집단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이 이제 아이오닉 5 생산 라인을 2차례나 금년에 멈췄었는데 이것은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적어서 소요 인력 역시 줄어들 것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부품 수가 적어서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더욱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하면 소요 인력이 적어서 적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노조의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이미 알려졌지만 현대기아차의 노조에, 우리나라에서 노조 가장 센 민노총의 제일 센 데가 공공노조하고 그다음에 금속노조예요. 공공노조는 공공기관의 노조고요. 금속노조는 자동차 산업계 노조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 노조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죠.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걸 갖다가 시간당 자동차 생산량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적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금은 또 심지어는 뭐 일본의 도요타는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의 뭐 BMW나 폭스바겐, 미국의 GM보다도 높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더 오히려 전기차 생산을 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게다가 국회가 전기 화물차에 대한 신규 운송을 허가내주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전기 화물차가 나오면은 영세 사업자가 보호가 안 된다 하는 민노총의 요청에 따른 후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4차 산업혁명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는 LPG차 충전 업계의 반발로 수소 충전소가 들어서지 못해서 제주도는 수소차가 한 대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LPG차 충전 업계에는 수소차 충전 업계를 바꾸어야죠. 근데 그걸 반발한다고 해서 수소차 충전소가 없어서 수소차가 한 대도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성행하고 또 거기에 편승한 정치인들, 결국 이런 사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완성차나 빅테크가 지금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합종 연행하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우리 현대차나 우리 기아차는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노조, 특히 그 기득권 노조들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반발 때문에 또 그렇다 해서 지금 현재 그 전기차의 판매 순위를 보면 테슬라가 2020년에 44만 대, 폭스바겐이 38만 대, GM이 22만 대, 현대차가 19만 대거든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특히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치고 나가서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노조, 기득권 노조들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제동을 걸고, 본인들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는 해고 위험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직장을 가지고 그냥 뭐 내가 근무할 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의 10명 중에 3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오직 영끌 투자에만 매달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기득권 노조의 이런 그 모습이 너무 지금 문제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다 보니까 1810년대 영국에서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러다이트라는 건 1810년대, 영국의 176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당시 직물기가 이런 것들이 자동화, 공장 기계화됐죠. 그래서 그 기계화되면서 수공으로 했던 일감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러다이트, 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이 그 러드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이 그걸 주도했던 기계 파괴 운동이거든요.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 또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정말 이런 운동이 좀 가끔 있었는데, 과거에 자동차가 제일 먼저 발명됐는데, 자동차가 발명되면은 마부들의 일감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적기조례란 거예요. 적기조례는 뭐냐면, 좋다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차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허락하는데 마차보다 빨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몰 때는 반드시 앞에 빨간 깃발을 든 사람이 걸어가게 하고 그 사람보다 빨리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적기조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고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영국에 자동차는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명을 했는데, 자동차 산업은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이
세계 자동차 강국이 되었다. 그런 것이 바로 인제 배경이 된 그 영국의 적기조례인데요.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 영국의 적기조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타다 금지법도 통과되고 전기차 지금 현재 또 전기차, 수소차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한국판 러다이트, 한국판 적기조례가 다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운데서 아까 영국에서 자동차를 먼저 발명했지만 독일에서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 생겼죠. 그런 걸 보면서 한국에서도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해야 될 4차 산업혁명 이런 그 부문에서 기존의 일자리를 고집하면서 반대하면서 파업도 하고 더구나 심지어는 인제 그 이번에 개정된 노동조합부 시행이 되면은 어 해고자나 외부에 있는 실업자들도 유급 노조원이 되어서 사업장 증거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노조의 이야기를 안 들어줬을 경우에 과연 공장이나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할 정도가 지금 경영 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면 한국은 정말로 러다이트 또는 적기 조례가 한국에서는 만연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 되면서 일자리는 진화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 노조도 또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해 나가면서 새롭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더 어 창출해서 본인들도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고 또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야말로 결포 출포하고 있는 그런 좌절과 가에 빠져 있는 오직 그냥 영끌 투잡밖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 방향을 가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득권 노조의 행태를 보면서 아침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